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해경간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뭐, 개중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연습해보기에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잘 신경 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정부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시겠지만 정부 회계제도라고 얘기한다면 언제 기입하느냐?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그리고 기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단식부기로 하느냐, 복식부기로 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지금 문제의 정답이 너무 쉽게 1번이죠.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불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되죠. 현금의 수불과 관계해서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주는 사건보다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 이때를 중심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건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복식부기는 개정 과목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있죠. 차변을 건드리면 대변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를 하면 상호 검증을 통해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단식보기는 딱 뭐만 표시하느냐? 수입, 돈이 들어오면 수입, 나가면 지출. 그죠? 이에 비해서 복식보기는 아시겠지만 자산, 부채, 그 다음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을 표시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만약에 현금이나 특정 재산이나 채무나 물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현금주의에서 잘 안 잡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 거래의 한쪽 측면만 기록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수입, 나가면 지출 이렇게는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식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산이나 채무라는 단어만 보시고요. 이게 복식부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거래의 일면만 기록하는 방식. 여기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거래의 일면만 기록하는 방식. 요걸 핵심으로 보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요거 현재 맞는 선택. 4번입니다. 단식부기는 보통 현금주의랑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랑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연계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 가장 옳지 않은 내용들은요. 네, 1번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문제죠. 요새 1인직에 사회적 자본 문제 잘 안 나오는데 해경 간부에서 출제가 되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감, 그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되면 거래 비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후쿠야마가 과거에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신이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엄청 욕했던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자, 브로드웨도 후쿠야마와 마찬가지로, 그죠?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정의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브로디에가 설명했었던 사회적 자본의 정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디웨, 후쿠야마 두 개를 막 바꾸어서 설명해서 틀리게 만드는 경우는 없으니 여러분들이 요거 보실 때에는 그냥 이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한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 혜택,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게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는 절대 아니고요. 내가 사회적 자본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도 이 사회적 자본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서로에게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22번 문제의 정답 틀린 선지는 4번이 됩니다. 자, 23번으로 가볼게요. 자,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입니다. 뭐 너무 많이 했던 것인지라 다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볼까요? 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일부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네요. 자, 그에 비해서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다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성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 응집력이 강한 비용 부담 집단, 반대하는 집단의 논리가 규제 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전형적인 기업가 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이제 좀 쉽죠? 네, 23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베버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아시겠지만 근대 관료제를 설명하는 표현이고요. 근대의 법과 규범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관료제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관료의 모든 직위, 권한, 관할 범위는 다 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요. 관료는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민원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민원인을 대해야 한다. 그래서 비정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관료는 전문적인 직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공개 채용되고요. 이들은 기술적 자격, 능력 등의 그러한 자격을 통해서요. 가산점을 받는 방법들을 통해 채용에 함께 그 내용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3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4번. 조직 내의 모든 임무 수행은 문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그래서 2번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24번 관료제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시는 부분이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지지난 시간에 이미 봤죠? 봤었던, 왜, 기억하세요? 공공재의 과다 공급, 과소 공급,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관료제의 한계점들을 언급했었던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